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큐리언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액티브 ETF권에 대한 관심이 드디어 이제 출범이 되면서 엄청나게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ETF권의 그 최선호 종목이 지금 현재 사실 이 큐리언트라고 봐도 손색이 없어요, 지금. 그죠? 삼성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의 선도 종목이 바로 편입한 선도 종목이 바로 이 큐리언트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 어느 정도 윤곽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하고요, 주가 방향하고 수급, 네, 요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이 액티브 ETF권에 편입되는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큽니다. 따라서 제가 이 영상 후반부에는 액티브 관련 수혜 종목 요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요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장이 아니야. 이제 지수 ETF 아닙니다. 액티브 ETF 수혜 종목만 공략을 해야 돼요. 네, 요런 종목만 날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큐리언트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무료 혜택도 확인하시면은 좋은 내용 많이 있어요. 네, 확인하시고요. 큐리언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얘네들이 그냥 계속 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급권과 관련해서 변화된 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소화를 하고 변경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시간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텔방에 꼭 들어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큐리언트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문자를 꼭 주세요. 자, 여러분 큐리언트가 현재는 1단계적으로는 텔라세백 요건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이제 제일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PRV 티켓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과 같은 이 ETF에서 이쪽을 편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아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액티브가 이제 3월 10일 건으로 이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분 삼성에서 하는 코 액티브 네, 요건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여러분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요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에서 코액트 종목과 관련해서 편입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입은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벌써 어느 정도 윤곽 나오는 건에 대한 기사가 다 나왔던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공개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개되기 전에 그걸 입수해야 되고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사느냐 이걸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코스닥 액티브 건의 구성 종목도 대강 윤곽이 나와 있잖아요. 네. 자, 요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말이죠. 제가 판단할 때는 요런 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박을 낼 거예요. 지금 이게 코스닥 액티브 ETF입니다. 기준 지수 대비해서 시세를 지금 현재 엄청 벌써 내고 있는 거죠. 자, 요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큐리언트가 그건의 모멘텀 그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특히 그 삼성 액티브 ETF 거는요. 얘네들은 주로 이제 바이오 쪽도 많이 삽니다. 바이오. 네, 바이오 쪽 많이 사고요. 특징이 좀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잘 알고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지수 ETF는 맛이 갔어요. 네, 맛이 갔습니다. 등락만 거듭할 가능성이 높고 계속 상승하는 거는 이제 틀렸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 건의 그 섹터 중에서 바이오 쪽을 일단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기타 뭐 바이오 쪽이라든가 또는 우주, 항공, 뭐 방산, 반도체 뭐 이쪽 로봇도 있고요. 로봇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ES 에너지, 막 인공지능 뭐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성장을 할 것에 대한 편입을 일단 제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건이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지금 큐리언트의 그 성장성은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번에 그 손실이 많이 나고 그리고 자본 총계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려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단기 순손실 중에 231억 정도는 평가 손실, 파생상품 평가 손실 부분이에요. 요거는요, 자연히 해소가 될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단기 순손실 규모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팔면 바로 또는 전환이 되면 바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전환이 되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건 없어요. 삼성과 같은 데서 큐리언트 종목을 산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보다 삼성이 똑똑하잖아요, 사실.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수급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자, 이 삼성 애들은요. 되게 이제 증권사에 부탁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주문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네들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주로 증권사, 그러니까 금융투자죠. 금융투자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이 투신 창구를 통해서 주문을 직접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임, 타임이라고 이번에 그 새로 생긴 액티브 ETF 있죠. 타임폴리오. 그죠? 그쪽은 이제 금융투자 쪽을 통해서 주로 주문을 냅니다. 하지만 그 삼성 같은 경우는 투신 쪽이 주력이에요. 이 투신의 동향을 보면 윤곽이 보인다 이거예요. 미리 최근에 계속 샀잖아요. 미리 최근에 계속 산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이를테면 최근에 10일간 좀 매수를 주로 한 창구 또는 뭐 5일간 매수를 한 창구 뭐 이런 거 참고로 볼 수는 있겠죠. 참고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출범이 되기 전에도 편입을 큐리언트를 했는데 얘네들이 미리 샀다가 또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투신의 매매 동향으로 보면 또 더 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세가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앞으로 수급을 잘 보고 삼성 그 액티브 ETF의 앞으로 동향을 우리가 잘 체킹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타이밍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큐리언트라고 꼭 그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ETF를 해도 되지만 ETF 세금 너무 많습니다. 15.4% 세금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운영 수수료 뭐 이런 거에서 꽤 많이 들어갑니다. 20% 들어가요. 이익 난 거에 20% 가져가는 겁니다. 운용사 그리고 정부 뭐 이런 쪽 해가지고요. 직접 투자가 답이에요. 자,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큐리언트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액티브 편입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꼭 여러분 매매 잘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줄지어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